시, 오인왈, 선왕, 유명, 형, 졸, 제, 대립, 필, 치, 계자, 어시, 이때에 오인, 오나라 사람이 왈 말하기를 선왕 유명, 선왕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아래 내용입니다. 형, 졸, 형이 졸, 졸자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이 죽으면 제 대립, 제 동생이 대신하여 립, 립자는 서다는 뜻인데 여기서 왕위에 앉다라는 뜻이겠죠. 왕위에 앉아라. 필치 계자, 그래서 계자에까지 이르러라. 이때 계자는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계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계자, 금, 도, 위. 그런데 계자가 계찰이 금, 지금, 도, 위. 위자는 자리죠. 왕위에서 도망갔으니. 즉 왕염의 후립. 이런 까닭에 왕염의, 염해가 또 이름입니다. 왕염해가 후, 가장 뒤늦게 립, 왕이 되었다. 금, 졸, 지금 염해가 졸, 죽었으니 여기 기자입니다. 기자 당대, 그 아들이 마땅히 대신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내립 광, 여기도 오타네요. 제가 손가락 이상한 것 같아요. 맨날 오타를 한번 점검하는데 맨날 있습니다. 내립 왕 염해지자 요 위왕, 그리고 염해의 자식인 요를 왕으로 삼았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번역문을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선왕의 명령이 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잇도록 하여 반드시 계찰에게 물려주어라. 계찰이 지금 왕위를 버리고 달아났고 염해는 형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임금이다. 지금 염해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자식이 있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에 염해의 아들 요를 임금으로 삼았다. 자, 오나라의 이전 이야기입니다. 오나라 왕 수몽이라고 하는 이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번, 둘째 여제, 셋째 염해, 넷째 계찰. 이 네 형제 가운데 계찰이 가장 빼어나서 그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찰이 사양하고 첫째 제번이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아마도 백이숙제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고죽국의 임금님도 막내 숙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숙제는 첫째 백이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라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시겠죠. 사기에 기록된 고대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빼어난 막내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사실 이 글에는 제가 담지 않았는데 오나라는요 원래 태백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조로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태백은 막내에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있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크게는 두 가지 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 오늘날은 많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장자상속, 이게 그 당시 먼 옛날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 농경사회를 흔히 장자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경사회도 균분상속이 많았고
오히려 이제 성리학적인 혹은 육아적인 가치가 중시되었을 때 장자상속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이 조선반도에 살았던 한반도에 살았던 정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근 한 길게 잡아야 한 200년 정도가 장자상속을 했을 거예요. 여튼 먼 옛날에부터 이런 장자상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점. 아마도 고죽국 이야기나 그리고 오늘 이 오나라의 이야기는 도리어 말자상속의 전통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제 말자상속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유목민족에게 말자상속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성서를 읽어보시면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말자상속이죠. 죄다 막내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리어 말자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재밌게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백이숙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자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인물로 묘사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임금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혹은 임금자리를 사양하는 것을 더 어떤 높게 보는 그런 어떤 정신을 볼 수 있죠. 바로 오나라 개찰도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는 임금자리를 사양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특히 공자 고향 노나라에 가서 옛 음악을 듣고 감상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개찰은 임금 자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재벌은 첫째잖아요. 동생 여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자, 우리 형제들이 계속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어쩔 수 없이 개찰한테 간다. 그래서 형제끼리 물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인 재본이 죽자 둘째인 여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여제가 셋째 여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여매가 죽으며 개찰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개찰은 여전히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매의 아들 요라는 인물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가 오나라의 임금인 시절에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쳐 오나라에 이르른 거죠. 오자서는 오나라 임금 요를 설득해 초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광이라는 인물이 반대합니다. 공자광은 누구냐? 요의 사촌이고요. 그러니까 재번, 즉 첫째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자, 공자광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못합니다. 재번입니다. 아버지 재번이 동생 여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준 것은 차례로 물려주어서 막내 계찰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계찰이 달아나서 임금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니 적자인 내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공자 광의 생각이었습니다. 광은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초나라를 치자는 오자서의 주장에 반대한 겁니다. 왜? 혹여 초나라를 꺾고 오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면 왕위를 빼앗을 기회가 사라질 테니. 그래서 오자서는 이 광의 눈에서 야심을 읽어내죠. 야, 저 인물이 임금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오자서는 전제라는 인물을 광에게 소개하고 당분간 초야에 묻혀 살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이 흘러 때가 되었습니다. 초나라 평왕이 죽었고요. 오나라 임금은 두 동생에게 군대를 보내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의 군대는 초나라 군대에 포위당해 오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광과 전제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어시 공자광 위 전제왈 차시 불가실 불구하획. 어시 이때에 공자광이 위 전제왈 오자서가 소개해줬던 전제라는 인물에게 일러 말하기를 차시 이때를 불가실 실자는 잃어버리다 놓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를 잃어버릴 수가 없소. 불구하획 불구 구하지 않는다면 하 어찌 획 얻겠는가.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놓친다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차, 광, 진, 왕사, 당, 립. 차자는 또라는 뜻입니다. 또, 광, 내가, 진, 왕사. 진짜로 왕의 후사요. 사자는 후사라는 뜻입니다. 당, 립, 마땅히 립. 왕의 자리에 서야 하오. 계자, 수레, 불, 오, 폐야. 계자는 앞에서 보았던 계찰. 공자 광에게는 삼촌이 되겠죠. 계자가 수레 비록 온다 하더라도 불오패야 나를 패하지는 못할 것이요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공자 광이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자 이어서 전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왈 왕요 가 사랴. 전제가 말하기를 왕요는 그 당시 오나라 왕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 사랴 죽일 수 있습니다. 노 자약 어머니는 늙었고 자식은 약합니다. 이 양제 장병 벌초. 그리고 두 동생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초나라를 정벌하러 나갔는데 초절기후 초나라가 그 뒤를 끊어버렸습니다. 방금 오외 곤어초. 방금은 지금도 쓰죠.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한문을 가르쳤는데 이 방자를 보면서 바야흐로라고 이게 보통 옛날에 풀었는데 바야흐로라는 말 지금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이제 오나라는 왜 밖에서 곤어초 초나라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내공 무공 골경지신 그리고 안으로는 비어서 골경지신이 없습니다. 골경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뼈대라는 뜻입니다. 뼈대가 될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충신다운 신하가 없습니다. 시무여아하. 이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공자광 돈수왈. 공자광이 돈자는 조아리란 뜻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광지신 자지신이야. 광 나의 몸이 그대의 몸이요. 번역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공자광이 전제에게 말했다. 이때를 놓칠 수 없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나야말로 선왕의 후사로 마땅히 임금이 되어야지. 비록 계찰이 돌아와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요. 전제가 말했다.
요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미는 늙고 자식은 어립니다. 게다가 두 동생은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쳤으나 초나라가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에서 초나라에게 당하고 있고 안에는 기둥 역할을 할 신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 광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내 몸이 바로 그대의 몸이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 안이 텅 비었죠. 공자 광은 왕 요를 해치우고 임금 자리를 꿰찰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일 수는 없죠. 오자서가 소개한 전제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제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두 동생들이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로 떠난 까닭에 방비가 소홀하죠. 게다가 왕을 해치우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의 가족들을 걱정할 것이 없답니다. 게다가 골경지신, 그 곁에는 충신이 남아있지 않대요. 여기서 골경은 원래는 골, 뼈입니다. 경은 이제 생선의 가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선 가시를 일컫는 말로 직역을 하면 생선 가시 같은 신하라는 뜻인데,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마냥 곁에서 날카로운 간언을 서슴지 않는 충신을 일컫는 말이 골경지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얻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광과 전제는 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죠. 지금 움직일 때다. 근데 이때 광이 전제에게 흥미로운 말을 건넵니다. 광지신, 자지신이야. 내 몸이 바로 그대의 몸이요. 이 말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상상이 되죠. 딱 거사를 치르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자 광이 보스인 거죠. 보스와 이제 오자서가 소개해준 행동대장이 있는 겁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한번 움직이겠냐? 전제가 얘기하죠. 네, 가능합니다. 해야죠.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습니까? 그래서 광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남이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은 집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를 초청하죠. 광의 집에 무대를 펼쳐 놓았지만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요는 궁에서 광의 집까지 병사들을 늘여놓았답니다. 게다가 집의 곳곳에 문과 계단마다 자신의 사람을 두었대요. 과연 이 거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광은 갑자기 발이 아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제에게 찾아가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제는 커다란 생선 구이를 들고 임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임금 양옆에는 칼을 찬 무사들이 있고요. 전제는 성큼 나아가 생선 구이가 든 커다란 쟁반을 임금 앞에 내려놓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생선 구이를 반기려고 하는 그 찰나, 전제의 손이 생선 구이 쪽으로 뻗칩니다. 바로 그 생선 뱃속에 비수를 감춰둔 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수를 꺼내 임금의 목을 찌릅니다.
이 장면을 원문을 통해 보시죠. 주, 기감. 주, 술이, 기, 임이, 감자는 달달한 뜻입니다. 술에 이제 흥건히 술에 취해서 뭔가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공자광, 양, 위, 족질. 공자광은 이때 양자는 거짓이란 뜻입니다. 위, 족질. 발에 병이 있다라고, 족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입, 굴, 실 중. 굴실. 굴파놓은 어떤 공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실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거기에 들어갔다. 사, 전제, 치, 비수, 어자지, 복중. 이 진지. 사자는 누구로 하여금 시킨다는 뜻입니다. 전제로 하여금. 치, 비수. 치자는 지금도 쓰죠. 배치할 때 치자입니다. 놓게 했다. 비수를 어자지, 복중. 어자의 자자는 구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불에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물고기 구이의 복중. 뱃속에 비수를 놓고 진지. 그것을 진, 나아가 올리게 했다. 기지왕전. 지자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왕 앞에 이르자. 전제, 벽어. 전제가 벽자는 찢다란 뜻입니다. 전제가 물고기를 찢었다. 인이 비수 자 왕유. 그리고 이어서 비수를 가지고 왕요를 자 찔렀다. 그래서 남을 찔러 죽이는 사람을 이 자자를 쓰죠. 자객. 지금 전제는 자객입니다. 왕요 립사. 왕요는 립, 서서, 즉 그 자리에서 사 죽었다. 오탑니다. 좌자죠. 좌우 역살 전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제를 죽였다. 왕인 요란. 왕의 사람들이 요란, 소란스러워졌다. 어지러워졌다. 공자, 광, 출, 기, 복갑, 이, 정, 왕요지도. 공자, 광이 출, 내보냈다. 기, 복갑. 복자는 숨겨놓다는 뜻입니다. 이때 갑자는 군인이란 뜻이죠. 병사입니다. 그 숨겨놓았던 병사들을 내보내 정, 공격했다. 왕요의 무리들을. 왕이 끌고 왔던 수행원들 있죠. 일소하는 겁니다. 진, 멸지. 진, 모두 멸, 다 쓸어버리고는 수, 자립, 위왕.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시, 위, 합려. 그가 바로 합려다. 합려. 내봉 전제지자. 이위 상경. 합려는 전제의 아들을 상경에 봉해 주었다. 번역문을 보죠. 술자리가 무르익자 공자 광은 발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빠져나와 지하실로 들어갔다. 전제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비수를 숨겨 임금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왕 앞에 나아가 전제는 물고기를 찢고 비수를 꺼내 왕을 찔렀다.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좌우의 병사들도 전제를 죽였다. 왕을 모신 사람들이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공자 광이 숨겨둔 병사들을 내어 요의 무리들을 공격했다. 모두 해치우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합려이다. 합려는 전제 아들을 상경에 봉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숨겨두었던 전제의 비수가 임금의 가슴을 꿰뚫었고
또한 임금 옆에 있던 호위병의 칼이 전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임금도 죽고 전제도 죽었죠. 연회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광은 숨겨둔 병사들을 내보냅니다. 모두 해치운 뒤 공자 광이 임금이 되니 그가 바로 오왕 함려입니다. 벌써 한 달째 만난 인물입니다. 손물을 등용했던 임금, 아들 부차에게 나를 죽게 만든 원수를 잊지 말라고 말했던 인물, 그가 바로 이렇게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고사에서 어복장검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 복, 뱃속에 장검, 검을 숨겨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위험한 계획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함려가 자신의 뜻을 내내 숨기고 있었고 전제의 손을 빌려 드디어 뜻한 바를 이루죠. 그리고 그는 임금이 되어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바로 그대의 몸이요. 즉 당신이 나를 위해 몸을 움직이면 내가 그대의 가족을 보살펴 주리다. 함려는 전제의 아들에게 상경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려있는 글이 바로 자객열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의 자객열전은 사마천의 사기 전체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기 열전 가운데서도 꽤 매력적인 글로 손꼽힙니다. 오늘은 전제 이야기만 소개할 수밖에 없지만 자객열전에는 모두 5명의 자객이 등장합니다. 제환공을 협박해 땅을 돌려받은 노나라 조말.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았던 오나라 임금을 죽인 전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양, 섭정, 형가라고 하는 자객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형가 이야기는 장혜모 영화로는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진시황을 암살했던 자객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건데요. 이 형가 이야기가 자객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자객열전에 나오는 자객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을 해하는 혹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복수를 이루는 집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들의 이야기를 사기열전에 담았을까? 그냥 기이한 사건 정도를 생각해 갖고 담아둔 것일까? 예컨대 오늘날 이야기하듯 가십거리로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남겨둔 것일까? 그러나 고문을 읽었던 옛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편을 손꼽아 훌륭한 편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읽어보면 이 자객열전은 독자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 제가 들었던 말처럼 어떤 애정, 관심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사진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자객열전이 잘 쓰여진 글이라면 그것이 선정적인 소재, 칼이 번뜩이고 피가 튀기는 그러한 소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천 자신이 작가로서 애정을 담아 자객의 이야기를 서술하게 읽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왜 사마천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담았을까? 그건 생명과 생명이 교차하는 혹은 삶 전체가 실린 찰나의 순간을 사마천이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시간부터
어 사마천의 이야기는 어떠한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백의열전. 거기서 사마천을 괴롭힌 질문이 있었죠. "세상이 부당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객들의 이야기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부당함.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무의미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더라도 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 한 것만큼 뭔가를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통쾌한 순간에 매달리거나 눈을 돌리지 않는가 싶죠. 저는 사마천이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 사이의 복수, 일모도원,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야기했던 오자서의 복수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위험하죠. 자객의 이야기를 동경해서 자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수는 위험한 행위죠.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복수의 이야기가 복수가 매력적일까? 그건 사마천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 있을 때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동경처럼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자, 복수 연작이라고 하면 연작, 잔혹 연작이라고 한 연작이 오늘 끝납니다. 다시 오자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 구천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오자서는 결국 모함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오왕 부차는 그에게 촉루라는 검을 내려 스스로 자결하게 명령합니다. 아비와 형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했고 오나라의 충신으로 오나라를 부강에 만들었던 오자서, 그는 깨끗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오자서는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간신의 말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그의 아버지를 임금으로 만들었고 패자가 되어 제후들을 호령하게 했다. 그가 공자들 사이에서 임금 자리를 다툴 때 목숨을 걸고 선왕에게 말해 그를 후계자로 삼도록 했다. 한때는 이 나라를 나에게 주겠다고도 하더니 이제 간신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 무덤 위에 나무를 심어라. 임금이 죽으면 관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내 눈을 빼어 동문에 걸어 놓아라.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리라. 물론 오자서의 이 말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은 오왕 부차는 그의 시체를 자루에 담아 강에 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날선 목소리, 매서운 눈빛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번뜩이고 읽을 때마다 뭔가의 기묘한 짜릿함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